감사합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수석 다이아몬드 김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이병환 리더님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좋은 스피치가 있었나?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들었던 그 분의 그룹에 제가 이렇게 초청 게스트로 오게 될 줄이야. 진짜 꿈만 같고요.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죠? 저 굉장히 보기보다 소심해서 저 유튜브나 그런 거 안 해요. 인스트도 안 하고 저는 막 저를 안 알리고 싶어. 몰래 하는 아미 알죠? 이순신 아미 그런 거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제 소개를 먼저 조금 할게요. 저는 프로필에는 삼성증권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삼성증권보다는 그 앞전에 한일투자금융 출신이에요. 예, 한일투자금융은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저희 이제 아빠가 어려서 10살에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 소원이 제가 은행에 취직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그게 좋아 보이셨나 봐. 근데 이제 제가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은행보다는 성적이 좀 되는데 투자금융이 돈은 배로 더 주고 면접 가보니까 막 카페트 막 깔려 있는데 막 하루 종일 막 손님 20명밖에 안 오고 막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 여기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이제 한 달 정도 영업부에 있다가 비서실로 발령이 나가지고 비서 생활을 하는데 올라갔더니만 비서 둘이서 5명의 임원을 모시는 거예요. 한 이거보다 조금 더 저 뒤에까지 공간에 이제 룸이 5개가 있고 이사님, 감사님, 전무님, 상무님, 뭐 부사장님까지 해가지고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나이 든 건 아니었어요. 40대 중후반 아니면 50대 초중반 정도 됐는데 나는 늙은 호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잖아요. 나 진짜 별로더라고 약간. 근데 아무튼 그분들이 하루 예뻐해 주시고 잘 지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거기 근무한 지 한 3년이 조금 안 됐는데 종급법이라는 게 바뀌면서 투자금을 싹 없애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면서 삼성이 그때 당시에 다 있는데 증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진출을 하고 싶은 걸 한일투자금융을 인수하면서 삼성증권이 생겨요. 그럼 그때 당시 모이셨던 그 많은 임원 어디 갔을까요? 다 잘렸어요. 다 잘리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근데 다 이직 준비를 하니까 뭐 나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나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람은행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옛날에 있다 없어졌어요. 제가 거기에 면접을 넣었는데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이게 그래도 삼성인데 좀 있으면 어떠니 이래가지고 또 엄마 말을 듣기 얼마나 잘했어요. 그때 가버렸으면 실직자 또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삼성에 있으면서 첫 지점을 내는데 그게 압구정 지점 제가 이제 오픈 멤버로 나가게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겪었던 일련의 과정에 현실 점검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일인지 저 잘 몰랐어요. 여러분 텔레비에서 뉴스에서 뭐가 빵 터지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 잘 알 수 없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런 것 같아요. 저기서 전쟁이 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1년 지나니까 석유값이 난리가 나고 경유값이 난리가 나고 갑자기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내지 막 이러면서 전쟁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압구정 지점에서 제가 뭘 보냐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오렌지족이라는 게 있을 때예요. 너무 옛날 얘기다. 이 사람 도대체 몇 살이야, 그죠? 근데 그때 CMA라 그래가지고 이자를 막 23%, 24% 주는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째급 받는 게 아니고 그건 막 1억씩 예금해야 되는 거예요. 봉급이 150만 원, 200 몇십만 원 받을 때예요, 대기업이. 엄청 큰 돈이에요, 이 돈이. 근데 그걸 예치해 놓고 젊은 30대의 어떤 남자분이 쬐끄만한 여자애를 데리고 쓰레빠 끊고 벌건 대낮에 직직직직 와가지고 이자 돈을 받아가서 생활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이게 뭐지? 도대체? 저 사람 뭐야? 그리고 말았어요. 해석이 안 돼.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1억 줄 게 아니니까 나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압구정제 오픈 멤버를 하고 나서 그게 또 출신이라고 삼성증권이 그리고 나서 그 IMF를 겪으면서 굉장히 급성장하는데 몇 년 안에 지점을 100개를 내요. 그래서 제가 서초지점 오픈 멤버, 반포지점 오픈 멤버, 과천지점 오픈 멤버, 서초지점 오픈 멤버, 그리고 과천지점, 신천지점 오픈 멤버까지 제가 해보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점 오픈 멤버를 하다가 그럼 이제 커지잖아요. 회사 커지면 임원을 또 뽑잖아. 또 비서실 출신이었잖아. 또 불러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상무님, 이사님, 전무님 비서를 할 때 저희 신랑 거기서 만나요. 우리 신랑은 날 그때 처음 봤대. 난 관심이 없었어, 그 사람한테. 근데 이제 전무님이 제가 그때 주식팀 소속이었는데 주식, 채권, 국제금융을 다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냐면요. 나는 막 회식한다 그러면 잠이 안 와, 설레서. 내일 막 출근하고 싶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이러고 싶은데 맨날 비서실에 갔다 오니까 저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은. 그죠? 팀이면 전 주식팀의식만 가야 되잖아요. 전 세계팀의식에 다 가. 그래갖고 전무님이 어느 날 나한테 와가 네가 전무냐? 막 이렇게 그럴 정도로 되게 재밌게 생활을 하다가 난 진짜 비서 너무 싫다. 나 비서 말고 다른 거 시켜주세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부서가 하나 생기냐면 CP라고 옛날 한일투자금융에서 거래했던 그런 또 종목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굉장히 돈을 잘 번 종목이에요. 그걸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한일투자금융 출신 몇을 이제 뽑아가지고 다시 그 팀에 제가 소속이 되는데 CP팀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요. 7명에서 매일 1억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까 봉급 얼마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대리인데 대리 출신으로 해가지고 그냥 보너스 있죠. 상금 같은 걸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그때 처음 받아봐요. 엄청 돈을 많이 버는 부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전산을 개발해야 되는 거야. 손도 다 해야 돼. 이제 미쳐버리는 거야. 옛날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현업부서로 전산 개발팀으로 들어가고 SDS랑 같이 협업을 해서 채권하고 같이 해가지고 통합으로 이제 전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1년 반을 하는데 매일 12시에 퇴근해요. 매일. 그때 우리 신랑이 날 하루도 안 빼고 기다려요.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전산 개발을요. 제가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1년 반이 지나고 제가 그 팀에 복귀해야 되잖아요. 복귀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제가 필요 없어요. 나 없어. 전산이 다 해. 여러분들 요즘 챗 GPT 이렇게 얘기하시죠. 은행에 요즘 안 가시죠. 전산 많이 돼서 요즘 얘기인 것 같죠. 20년 전에 겪은 얘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이거 맨날 야근해가지고 이렇게 잘해놨더니 내가 갈 자리가 없는 거야. 인사팀에서 날 불렀어요. 그때는 본사에 둘이 근무를 하면 하나는 지점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법은 어디 있어요 또? 말도 안 돼. 내가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나갈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과천지점 오픈 멤버로 나가게 돼요. 근데 그날이 안 잊어버려지는 게 제가 이제 지금 진급이 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주식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점장님실에서 딱 인사를 하고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책상 앞에 이렇게 딱 앉자마자 저기 앉았던 손님이 막 달려와서 딱 앉아 나한테 김 과장 뭐 살까? 딱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알면 거기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럼 지파야 내가 샀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때 그 쭈뼛거리고 막 당황하고 막 그랬던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아메이를 처음 접하고 사람들이 영업이라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진짜 반대하는 게 진짜 영업을 안 해봐서 그래. 영업은요, 목표를 남이 주면 영업이에요. 내가 가지는 게 사업입니다. 주식 영업은요, 아침 일찍 7시쯤 가가지고 막 신문, 경제신문 4개, 5개 막 봐요. 그리고 아침 회의 때 각자 목표량을 줘요. 그리고 잠깐 장이 쉬거든요. 전장이 끝나면 빨리 밥 먹고 또 만나. 전장 어떻게 했니? 그리고 또 실적 체크해요. 그리고 3시 반 동시오과 다 끝나잖아요. 그럼 후장, 하루 종일 너 어떻게 했니? 또 체크해. 이제 돌아버리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돌아버리냐면 제가 주식을 잘 샀어요. 올랐어. 그러면 10% 올랐을 때 팔아요? 20% 올랐을 때 팔아요? 30% 올랐
언제 팔아도 욕먹어. 그리고 샀는데 빠져. 엄청 혼나요. 이게 정답이 없는데,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정답이 없는데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메가 얼마나 쉽냐면요. 내가 비타민을 먹었어. 좋네?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썼는데,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못해요? 난 이게 굉장히 쉽게 이해되던데. 난 알지도 못하는 걸 아는 척하면서도 얘기해봤는데. 그죠? 이거 완전 다른 거구나. 그래서 제가 큰 병이 와요. 마음의 병. 우울증이라고. 애도 안 생겼는데, 애가 안 생기고 결혼을 했는데, 벌건대낮에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막 울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신랑한테 못 다니겠다. 도저히. 근데 그때 그만둘 때 제가 우리 신랑보다 직급이 높았어요. 내가 봉급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엄청 망설이더라고. 근데 뭐 애가 안 좋으니까 상태가. 엄마도 반대하고 어른들 다 반대하는데 제가 아무튼 그만두고 집에 앉아가지고 한 1년 정도 그냥 우리 엄마 자영업을 하시거든요. 거기 좀 도와드리다가 아기를 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친하게 지내는 한 사람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그것도 되게 웃겨요. 내가 우리 신랑 그렇게 사랑한 건 아닌데 할 일이 없잖아요. 애도 없고. 그래가지고 14층 살았어요, 제가. 14층에 오빠 그럼 잘 갔다 와 이러면 되잖아요. 얼마 할 일이 없으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내려와 문 앞에서 안녕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층 살던 언니 이렇게 보고 제가 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보니까 너 일로 올래? 이렇게 해가지고 꼭 암해하는 것 같죠, 이 사람. 아니에요. 이 언니도 얼마 전에 이른증권에서 잘렸어. 여러분 이른증권 들어본 적이 없죠? 없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보다 없어진 회사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믿을 신, 대신증권 없죠 지금? 없어진 회사 엄청 많아요. 지금 한국 아메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아메이가 70년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실은. 그 언니가 나한테 아메이도 알려주고 교회도 알려준 은인 같은 사람인데 이 언니는 아메이를 안 해요. 그때도 안 했고 그냥 쓰는 소비자였어요. 근데 날 너무 예뻐하고 우리 애기 난데 애기 다 봐주고 나하고 완전 신뢰관계가 돈독한 언니인데 이 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해서 3층 사는 언니가 14층에 미경아 니네 엄마 김치 너무 맛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내려올래? 여기 무슨 요리 미팅해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기랑 같이 6개월 된 애기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갔더니 아메이가 있는 거예요. 그 언니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판에 벌렸는데 그때 인덕션도 없어서 브루스타 3개 놓고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 아메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선입견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다단계란 단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샤넬이 명품인 줄 알아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냄비 팔러 왔나? 그냥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동네에서 봤던 언니들 한 4~5명 정도가 다 잘 먹고 가버렸어. 근데 나는 친하니까 설거지도 도와주고 이제 뒷정리 도와주고 할 일 없잖아요. 근데 그 언니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그래서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하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카탈로그를 이렇게 주면서 너 회원가입해서 필요한 거 써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애기 어릴 때 또 우리 애기는 엄청 순해요. 엄청 잠만 자요. 내가 북극곰을 난 줄 알았어요. 진짜 할 게 없어. 그래갖고 내가 그 카탈로그를 아메이를 할 팔자인지 정독해. 매일 정독해. 매일. 그리고 아메 사이트에 들어가서 왜 그때 애기 막 장난감 막 뭐 살까 이런 거 고르는 게 재밌잖아요. 아메이도 요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주말에 부부가 이마트 가서 아침부터 저녁 먹고 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인데 내가 이마트 가가지고 아메이에 파는 걸 안 사는 거예요. 진짜 아메이 팔자죠. 누가 아메이 하라고 얘기도 안 했고 그 언니는 그리고 6개월 동안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 혼자서 매달 3%씩 쓰고 있는 거야. 조금씩. 근데 왜 쓰게 됐냐면요. 3층 언니가 내가 볼 땐 주부 9단. 그 언니도 아들 둘. 나는 그때는 아들 하나였지만 지금도 아들 둘이에요, 지금은. 그 언니는 살림 너무 잘하는데 이 언니가 미경아 이 세제 되게 괜찮다? 미경아 이 샴푸 되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쓸 이유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메이 제품은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신뢰를 가지고 전달되는 거. 미팅도요, 사실은 그 위에 언니가 이제 미팅 가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삼촌언니 안 간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난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애기를 봐준다 그러잖아. 난 너무 좋더라고, 그게. 그리고 나와가지고 점심 먹자 그러고, 막 콧방 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요, 가요. 그래서 내 차로 삼촌언니를 모시고 내가 아침부터 기다려서 막 웃기죠? 이렇게 미팅장 오를 수가 없잖아요. 신나가지고 와서 우리 애기는 밖에 카페에서 보고 계시고 스폰서님이 여기 딱 요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탁자 맨 앞에 자리 하나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여기 와서 들었어요. 근데 선입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 첫 미팅을 듣고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딱 하나 가슴에 남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메이마트가 훨씬 유리하겠구만. 이마트를 왜 갔지 그동안? 상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마트 친인척이에요? 아니잖아. 거기 꼭 갈 이유가 있나? 아메마트 써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 생각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됐다 그래, 됐다고. 자기 다 알아. 오는 길에 또 오빠한테 얘기하기 전에 또 친한 친구한테 또 얘기해봤어. 걔도 됐다 그래, 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나는 그날 들은 게 있어가지고 가슴이 되게 설렜어요. 알아보고 싶었고. 근데 우리 신랑이 야, 애기 돌잔치 지나고나 해라. 뭘 하려면. 우리 신랑은 나보다 좀 착해. 좀 기가 좀 약해, 나보다. 내가 한다 그러면 하는지 알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래, 애기 귀하게 얻었는데 엄청 가지고 싶어서 엄청 노력해서 가진 아이거든요. 돌잔치는 지나고 해야지. 그 안에 오전 시간이니까 오빠 몰래 요런 데 또 와보고, 홈미팅도 가보고, 이제 스폰서 오라는 곳에 여기저기 가봤어요. 들으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 다 이해됐어요. 첫 번째는요, 왜 한일투자금이 없어지고 그 많은 내가 알던 회사 다 없어지고 우리 신랑은 이 회사에서 자기가 뼈를 묻을 거고 소위 말하는 엄청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여기서 임원 되는 게 꿈인데 그거 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돼도 금방 잘려. 난 그걸 알게 됐어. 맞잖아요. 내가 다 봤는데 오래 안 걸리던데 그거 40대 중후반 50대 되면 임원 더 이상 어려운데 실제로 제가 모셨던 그 많은 임원 중에 그때 당시 이순학 전무님을 제가 모셨는데 그분은 지금 삼성 계열사의 대표님으로 계세요. 그분 말고는 다 없어졌어요. 원래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압구정동에서 봤던 그 자산소득 그거 나 죽어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아메이 소득이 그런 소득이던데? 이거, 난 진짜 이거 가져보고 싶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나는 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멋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내가 전산개발 돼가지고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봤잖아요.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내 키를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알게 됐어요. 이 많은 것들이 이해됨과 동시에 저는 아메이가 굉장히 소중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싶어졌고요. 제대로 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기 돌잔치 지나고 나와가지고요. 딱 6개월 만에 SP를 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천만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 6개월 만에 SP를 갈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저희 신랑인 이유재 리더가 엄청 반대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랑 우리 시엄마도 엄청 반대해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혼났거든요. 시댁에 가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가 나를 못 꺾으니까 시댁에 전화해서 미경이 데려다 혼내라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혼나고 안 할게요 한 그날 저녁에 오면서 아기를 맡겼어요. 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지껏 6개월 동안 본 게 있는데 이 사람들 아무도 미팅장 안 갔잖아요. 내가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 보여줘야지. 그래서 내가 딱 6개월만 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신랑한테. 6개월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한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000만점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목표의 기한을 분명하게 정하세요. 그건 엄청나게 좋은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메이를 시작하고 딱 기준을 정했는데 이건 그냥 회사 가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아기가 어리니까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잖아요. 아침 10시에 맡겨가지고 미팅장 갔다가 저녁 6시에 딱 찾는 거. 이건 껌이다. 난 그동안 비서생활하면서 6시, 5시 막 이렇게 출근 허다하게 하고 퇴근 12시에 못한 날이 허다하게 많았는데 뭐 10시 가서 6시 이쯤이야. 난 딱 이 기준을 정했어요. 아기가 아파. 그럴 수 있죠. 돌잔치 지나면 아기들 잘 아파요. 원래 병치레를 하는데 아플 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다시 증권회사 갔다면 아기 요 정도 아플 때 부장님 저 아기가 아파가지고 출근 못해. 제가 그랬을까? 아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기준을 딱 정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부부싸움, 이 정도 기분 나쁘면 출근 안 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원칙을 가지고 매일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도 어렵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SP가 되고 우리 스폰서님이 소감 발표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소감 발표를 들을 때 내가 뭘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스케줄링 노트를 보고 딱 알았어요. 제가 15, 15 SP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근데 15% 도전할 때하고 1000만 도전할 때하고 딱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의 양이 딱 2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15%때 하루에 2-3명을 만나고 있었던 내가 SP 도전하면서 하루에 4-5명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이거구나. SP의 비결은 만남의 횟수였구나. 그죠? 이 정도 만남을 해가지고 저가 움직이면서요. 요때 당시 애기 리더인데도 시간, 거리, 돈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파트너를 데리고 막 이렇게 가는데 나 저기도 소비자 있는데 나 저기도 소비자 있는데 막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그 파트너가 수보노님은 막 여기저기 막 어떻게 소비자 없는 데가 어디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사방팔방 다니고 있구나. 내가 사방팔방 네트워크가 생겼구나. 집중하는 거예요. 1000만을 간다는 거는. 근데 아메이가 몇 년 전에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의 조건. 5150. 기억나시죠? 1000만 점은 더블 5150. 그죠? 근데 저는 이걸 18년 전에 감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횟수에 도전하면서 뭘 해서 1000만을 단단하게 갈 수 있는지 궁리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신규가 평균 몇 명이 일어나고 있는지 카운트하세요. 하루에 평균 몇 명 만나고 있는지도 카운트하셨으면 좋겠고요. 파트너가 있으면 파트너 PB 빼고 아까 여행 점수 계산할 때 얼마 하라 그러셨어요. 여행 가려면 한 레그 빼고 600에서 700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내가 얼마 하고 있는지 계속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내가 하는 행동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 이게 사업의 시작이에요. 수많은 성공자의 음원을 들으면 공통적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진짜 많이 움직였구나. 맞죠? 어떤 리더님은요, 자동차 키로수가 막 자기 택시 운전사 수준이라 그러는 거 들으셨죠? 또 어떤 리더님 막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기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으시고, 또 어떤 리더님은 회사 마치고 사업 설명하고 밤늦게 올라오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어디서 자고 막 그러고 출근했다 그러시고,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죠? 또 어떤 리더는 3개월 만에 100번의 사업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으신 적 있죠. 이게 정답이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아메의 정답은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발이 움직이는 때에 그 핀을 해내는 것 같아요. 아메이에서 1000만은 어떤 게임이냐면요. 많이 하기 게임이다. 근데 뭘 많이 할까? 이건 각자의 네트워크 상황을 보세요. 신규가 부족하면 신규를 지금 많이 만나셔야 돼요. 만약에 회원이 있는데 PB가 부족하면 데모를 많이 하셔야 돼요. 파트너가 없다. 난 파트너가 너무 필요해. 그러면 사업 설명 횟수를 늘리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난 되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 게임의 법칙을 딱 받아들이고 나면 해보자.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사업의 결과는 이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SP 되고 파운더스 플래트니까 쭉 밀고 나가서 첫 여행을 코타키나발루를 가게 돼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그 안에 암투병 하시면 6개월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엄청 슬펐어요. 저희 시엄마 엄청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우리 신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시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병간호도 했거든요. 그 와중에 파운더스 플래팅도 갔어요. 근데 전 진짜 성실하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제 과거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아메이를 만났을 때 저는 사실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아빠가 10살에 암투병 하시면서 돌아가신 신병 암투병을 하세요. 그럼 집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살림만 하다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일선에 나와가지고 이제 장사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먹을 거 장사부터, 칼국수 장사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시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중간중간 엄마가 생활비, 그때 당시로,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300만 원 정도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생활비 통장 아빠가 주고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그 생활비로 고통받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에요. 그래서 아메에서 SP 되면 들어오는 돈. 그때 당시에 제가 SP 할 때는 150, 200 그랬는데 지금은 300, 400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 돈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필요했어요. 우리 신랑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말랐어요. 우리 신랑도 나보다 일찍 가면 어떡해. 전 사실 그런 두려움이 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아메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 그러면 전 이건 굉장히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저한테는 절대 아니었어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메이를 하면서 알게 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아메이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메이를 안 할 이유는요. 100가지가 있구나. 보세요. 아기가요. 어려서 안 한다. 아기가 다 커서도 안 해. 아기가 없어서도 안 한다. 아기가 너무 많아도 안 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와, 말도 안 돼. 근데 아메이는 해야 될 이유 한 가지를 찾으면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아메이는 일이죠. 돈 버는 일이에요. 아메이 핀업 한다는 게 뭐예요? 저는 핀업을 한다는 건 돈을 더 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메이가 아니어도 다른 일에도 돈을 더 번다는 건요. 뭐 당연히 말을 더 하든지 더 많이 움직인다든지 시간을 더 많이 쓴다든지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부터 살림꾼이 아니어가지고요. 제품 너무 좋아서 막 머리 감다 막 감동의 눈물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전 아니에요. 저 밑에 집 언니가 막 세제 좋다 그래서 썼지. 전 빨래하면서 감동도 별로 없었어요. 나와서 공부해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제품이야. 이렇게 저는 머리로 이해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품보다 사실은 저는 딱 처음에 플랜이 너무 좋아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전 딱 알아듣겠더라고요, 수익 구조를. 근데 수익 구조를 보니까 이거는 나 혼자 잘해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럼 함께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설명해야지. 그때 당시에 사업 설명은요, 1시간씩 하라고 가리킬 때예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딱 알겠던데요. 1시간 아무도 내 말 듣질 않아. 그래가지고 5분 사업 설명, 10분 사업 설명, 주부한테 할 거, 직장인한테 할 거, 남자한테 할 거, 그거를 다 PPT를 만들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우리 신랑이 저 사업하고 6개월만 됐잖아요. 아니 삼성증권에 하지 말래요. 저도 거기밖에 안 다녔는데 이거 지금 진짜 제정신이에요. 그죠? 나 어디다 해. 그냥 아파트에 친하게 지내는 그 언니 내 스폰서잖아요. 근데 내가 그 위에 스폰서가 마포에 사는데 아메이를 좀 더 잘해보려고 아메이 해야지 마음 먹자마자 이사를 왔어요. 왜 이사를 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포에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옛날 살던 동네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아메이가 시작된 거예요. 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나는 이 사업 설명이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파트너를 굉장히 빨리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누군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제 명단 얘기해 드릴게요.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똑같은지. 첫 번째 파트너는요. 저한테도 남동생이 하나 있고 우리 신랑한테도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남동생이 결혼하려고 우리 동서를 데리고 오는 그날이 있어요. 아직 동서가 안 됐어. 인사 온 그날. 그날 내가 데리고 뒷방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너 아메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선배가 아메 얘기를 했대요. 회원가입했어? 그랬더니 마침 안 하고 다음번 만나서 하려고 그랬대. 내가 그랬어요. 너 걔를 오래 볼 거 같니? 나를 오래 볼 거 같냐? 여러분 제가 약간 미쳤죠. 동서 짜리가 온 거예요. 동서가 된 사람도 아니야. 그죠? 약간 미쳐야 돼요. 사업 설명을 이 사람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요번 자리에서는 쭈뼛거리고 전 그러진 않았어요. 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동서가 알아듣고요. 자기의 대학교 선배를 소개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알아들었어. 제품을 너무 좋아해. 이 친구가 어디에 근무했냐면 커플 매니저 회사에 근무했어요. 그때 당시 커플 매니저 아직도 그 회사에 있는데 한 요 정도 20명 정도 되는 어여쁜 20, 30대 젊은 처녀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아메이 제품 중에 치아, 화장품 조금, 생리대 막 이런 것들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지나니까 택배가 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커플 매니저 회사인지 아메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택배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저녁 퇴근쯤에 우리 신랑이 애기 안 봐주니까 애기 이제 좀 컸잖아요. 걸려가지고 이제 가죠. 그랬더니 이제 저기 부장님이 그랬대요. 재혼 상담 맞냐고. 맞다고 그래도 맞다고. 회의실로 들어가서 그때 당시에 괜찮다는 친구들 모두 다 하나씩 불러서 제가 5분 사업 설명 싹 다 해요. 거기서 10명이 미팅장에 와서 앉아요. 그게 제 첫 번째 레고고요. 그때 제가 키웠던 사람들 중에 그 밑에 아주 관심도 없고 애기도 없고 아무 생각 없고 막 이런 레게파마를 하고 다녔던 그 친구가 지금 에메랄드입니다. 제 두 번째 파트너는요, 이제 마포로 갔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 머리 깎으러 갔더니 미용실 사장님 밤에 비타민 하나 딱 놓고 여기 파이프라인에 우원책이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그죠? 이분이 아메 하려고 다른 그룹에 회원가입해서 마음을 딱 먹었는데 신랑이 못하게 하려고 여기 미용실을 계약해서 어쩔 수 없이 오픈한 상태인 거예요. 아메가 있어. 근데 다른 데 회원이 있죠. 당연히 거기 소비자도 있고. 언니, 저 오늘 처음 봤잖아. 나한테 탈퇴하고 올래요? 그럼 와요? 안 오잖아. 그죠? 매일 9시에 미용실에 가가지고 청소해드리고, 얘기 말벗 해드리고, 친구가 돼요. 그분이 탈퇴하고 혼자 하던 미용실에 두 사람의 미용실 직원을 놓고 미팅장에 나와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제 두 번째 레그가 됩니다. 세 번째 파트너는요, 남동생이 또 있다 그랬죠. 저한테 있잖아요. 이제 왜 하나씩밖에 없는지 모르겠어. 그 남동생이 결혼 안 했어요. 총각 때부터 막 안 온다는 미팅장을 막 발로 차고 욕도 하고 끌고 나오고 용돈도 주고 그래가지고 미팅장 몇 번을 안 쳤어요. 안 해. 듣질 않는데 취직을 하고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둘이서 술 먹다가 우리 누나가 이런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한 어느 날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뭔가를 찾던 사람이에요. 이 친구는 회사가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끝내는 프리랜서로 나오거든요. 그 누나 나 좀 소개시켜줘.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사업을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네트워크가 생겨요. 저는요. 대단한 네트워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진실된 노력이 있을 뿐이에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거는. 전 지금도 제 파트너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난 진짜 대단한 게 없다. 저는 퀸, 요리도요, 지금도 입으로 다 해요. 제품 교육도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성실해요. 그거 하나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메이라는 시스템을 만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그룹은 탱코아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매일 책 읽고, 음원 듣고, 운동하고, 미팅 오고. 이거 다 성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할 걸 먼저 하고,
내가 먼저 가슴 가득 아메이가 채워지면 남하고 하는 거 그냥 되잖아요. 내가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거. 내가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제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할 걸 했다, 안 했다 하면서, 그죠? 아직도 내가 덜 채워졌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난 왜 명단이 이렇지? 늘 내 명단만 제일 별로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나를 괴롭히는 시간, 이런 시간이 점점 아메이로 내가 자신이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안 될 것 같고 못할 일일 것 같을 때. 전 상담을 하면서 늘 힘든 리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뭘 하려고 할 때 잘 안 했던 리더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해보자 이러면 되잖아요. 다 했어. 그런 사람 있어요. 뭘 하라 그러면 다 성실해. 다 잘해. 근데 왜 핀업이 안 될까? 저 이게 굉장히 고민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명지대 교수님이, 송정희 교수님이 저희 팀에 와서 에머럴드 이상 리더십 교육을 하셨는데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해요. 진짜 원해요. 그럼 돼요? 잘 생각해봐요. 원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살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 빠져요? 위인이지, 위인. 그건요.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안 먹어야지. 운동을 하든지. 뭘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근데 간절히 원하고 행동도 했는데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이분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의 부정적인 생각. 그걸 관성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그게 그 결과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매일 자기한테 주라 그러셨어요. 그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침에 긍정 메시지 보시는 거 있죠. 저희 그룹에는 이분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글을 하나 주셨는데 이걸 매일 보고 매일 외치라 그러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나한테 그 부정의 기운 1% 없애버리는 거지. 단 내가 간절히 원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그죠? 제가 요즘 2세 사업자들 종종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어치버스데이에 나왔었어요. 그때 같은 팀에도 또 2세 다이아몬드 아니셨어요. 플래티넘이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은요. 현재 자기의 핀이 뭔지보다요. 그거보다 아메이를 처음에 할 때 할지 말지 고민했을 수는 있지만 딱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에 우리랑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메이가 된다는 확신이 100이에요. 그들은 부모님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자랐잖아요. 이건 하면 되는 게임이야. 1%의 부정도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10년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18년을 했잖아요. 10년은 될까 말까, 이런 생각하면서 다 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총한 아메이 중에 반 이상은 그랬을걸요? 이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를 채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책 읽고, 음원 듣고, 미팅하고, 이래서 긍정의 에너지를 채우셨으면 좋겠고요.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 달에 저희 신랑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는 전업을 하게 돼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다이아몬드까지는 참 잘 온 것 같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고 너무 슬프게 새 레그가 갑자기 다 다른 이유로 나하고 싸운 것도 아닌데 한 분은 막 이혼한다고 집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지금도 사실 그 마음의 병이 안 치유됐어요. 또 한 분 시골에서 돈을 보내왔어. 아들을 낳으라고. 딸이 하나 있는데도 10년 터울인데. 참.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야 돼. 이분이.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나빠져서 그래가지고 이분도 못하겠어요. 마지막 레그는 결혼을 안 한 친구였는데 우울증이 왔어. 참나. 안 된 거예요. 이거 뭐 내 탓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처음이었어요. 아메이를 하고 내 핀이 완전히 뒤로 간 거는 저한테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유지하고 막 잘 안 될 때는 있었지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저 굉장히 성실히 했거든. 될 때든 안 될 때든. 이게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 리더십이 없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목표가 안 잡혀.
그리고 막 이렇게 모래성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배신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준 파트너들 아니에요. 어떻게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막. 이 다시 마음을 잡는 게 두렵기까지 했던 순간도 저도 있었어요. 진짜. 근데 저는 많이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왜냐면 저희 부부는요, 암에서 들어오는 이 보너스가 생활비였어요. 아기 둘을 키우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온전히 생활비인데 생활비가 갑자기 반토막이 얼마나 두려운지 진짜 경험하지 마세요. 근데요,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니까 마음도 날리고 네트워크도 난리였어요. 진짜로. 근데 되게 하는 방법만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만들자.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다시 만들자. 그러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7년쯤 전부터 뭘 했냐면 책 읽기를 매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1년 넘게를. 그럼 이건 복제 사업이니까 리더들이 따라올 거야.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안 따라요. 그런 생각했대요. 야, 미경 언니까지 대단하다, 대단해.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이런 연휴인데도 하고, 와, 난 못한다. 이랬대요. 난 이런 줄 몰랐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생각 확 바꿨어요. 그래? 나 혼자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절대 안 된다. 그럼 함께 하는 습관의 시스템을 만들자. 이제부터 모두 책을 사. 그리고 책을 산 걸 찍어 올려. 그럼 상을 주마. 그 다음에 책을 절대 읽지 마. 모두 다 화장실에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은 가니까 화장실에 앉자마자 펴서 찍어 올리는 사람한테 모두 상을 준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책을 사는 습관, 책을 사서 펴는 습관이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찍어 올리는 습관이 들어야 되는 이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1명, 2명 따라오는 리더들이 생기고 이게 팀의 문화가 되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 이거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요. 음원도 똑같이 했어요. 음원도 아무도 듣지 마. 크리티가 찍어 올리기만 해도 내가 상을 주마.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기본적인 습관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습관이 잡히니까 이 문화는 또 후원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년에 우리가 책 읽기 한 달에 한 권씩만 해도 12권 읽잖아요. 집에 있는 주부들이 어디 12권을 읽어요? 읽고 싶은데 그냥 식잖아요. 근데 너 여기 들어오면 책을 그래도 한 달에 한 권은 꼭 읽게 된다? 진짜 그래요? 자긴 들어와도 읽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이 잡히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나 혼자 사업 설명자라고, 나 혼자 상담자라고, 나 혼자 후원자라고. 이거는 내가 홍길동도 아닌데 그들을 다 도와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요즘 엄청 많아진 거 아세요? 그 왜 그러냐면 베이스 캠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팀의 베이스 캠프를 높여야 되겠다. 아메이를 딱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서 미팅을 다 듣고 하는 방법도 다 코어 미팅이라는 걸 다 듣고 나서 리더들이 많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사업 설명하고 있니? 그럼 사업 설명 잘 못하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 알겠어. 5분 사업 설명 내 걸로 확 외워. 그리고 카다로그 굵기 5분 딱 외워. 후원의 답변 그런 것도 다 제가 다 녹음 파일 떠가지고요. 다 외우게 하고 그거를 다 롤플레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딱 돌아가지고 3개월 정도 지냈을 때 제가 사업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런 리더는 없어졌어요. 기본을 조금 높여놓은 거죠. 사실은. 상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담도 매번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PT가 돼가지고 상담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PT가 상담 못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또 혹은 미팅 끝나고 2시간씩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계속 지난달에 한 얘기를 또 하고 지지난달에 또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상담의 공식도 만들어야 되겠다. 상담 노트를 만들고 같은 공식으로 상담을 받자. 이렇게 받아서 코어 리더는요.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메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다. 이건 프랜차이즈 사업이고 그러면 내가 먼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제대로 배워서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매력적인 게 뭐예요?
본사로부터 배운 다음에 내가 또 본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맹점을 낼 수 있는 게 이 아메이 사업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 시스템 아주 단순하고 심플해야 돼요. 아주 쉬운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 시스템이 안착돼서 리더들이 각자의 몫을 조금씩 할 때쯤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전 진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막 장기간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굉장히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뭔가 다른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떤 음원에서 들었던 한 줄이 기억이 났는데 저희 월드와이드 시스템의 가장 탑리더 되시는 분의 그 그룹이 전체가 무너져가지고 그 옛날에 12%일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9%가 사업 설명하고 3%가 제품 설명했다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리더는 진짜 리더였겠구나. 그렇다면 우린 지금 모일 수 없으니까 코로나 때 못 모였잖아요. 모일 수 없다면 쪼개자. 쪼개는데 많이 쪼개자. 그래서 팀장 제도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한 명 있어도 팀장이다. 파트너가 한 명만 있어도 팀장이다. 팀방을 만들고 그 팀장을 줌으로 묶어가지고 팀장의 마인드, 팀장이 해야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왜 반에서 한 번도 반장 못했던 친구한테 반장 완장을 채워주면 반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팀방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자기가 뭔가를 막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에 스폰서님 해줄 때는 몰랐던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오너십이 별건가요? 내 비즈니스, 내 거. 그죠? 결과도 내 거, 책임도 내 거. 그게 오너십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내 거라는 마인드가 생기니까요. 모두 한 마음으로 내 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걸 또 팀 내에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매달 보석 리더님들하고 한 3시간씩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 핀별 세미나라고 하는 걸 저희 그룹에서 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저희 팀 내에서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핀방을 만들고 핀방의 기준은 브론즈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달 핀별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핀방에서 꼭 해야 될 행동의 목표에 그 숙제를 주기 시작하니까 리더들이 딱 필요한 미팅이 생기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체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를 바꾸는 노력이 전체를 바꿀 수 있다. 나의 행동의 원체인지, 생각의 원체인지, 팀의 원체인지. 제가 맨날 팀에 부르짖는 얘기예요. 코로나로 시간이 많아진 리더들은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생각은 그냥 코로나 덕분에 더 잘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가 이제 3년 정도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저희도 아프리카 TV나 줌 미팅으로 미팅이 거의 다 대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흘러드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미팅이 답이다. 미팅이 주야. 이렇게 얘기했던 옛날이 불과 얼마 전인데 미팅을 안 듣는 리더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미팅을 거의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보완해야 되는 미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스템 미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존에 행동에 그 숙제를 주던 CLTC라고 하는 게 다이아몬드가 주관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걸 팀장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팀장들이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상담 노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게 복제되기 시작했더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미팅 두 바퀴가 같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리더들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출발은요. 근데 내 사업이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메이 사업은요. 잘 들으세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슬픈 얘기죠.
왜 어렵냐면 잘 보세요. 소비자가 없어가 파트너가 없어서 그게 아니에요. 아메이는 처음부터 셀프 리더십을 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언제 일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여지껏 지금 스피치하는 내가 다 일을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 시간 관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다다다다다 그렇게 해봤어요. 주어진 일만 해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일은요. 내가 목표를 내가 가져서 내가 쪼개가지고 내가 할 일을 궁리해내고 이 변화 있잖아요. 이 변화를 하는 시간이 리더들이 각기 다르구나. 어떤 분은 나와가지고 한 달만 해도 이 변화를 해내는데 어떤 분은 나와서 이 변화가 1년씩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변화는요. 아메이의 진행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때가 있어요. 애가 아플 때 아니면 내가 아플 때 진짠데 왜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아메 그만두고 싶어 해? 그죠? 집에 일이 생기거나 이때 어떡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때 아메의 변화는 시작돼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은 진짜 리더로 진짜 핀업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메이는 오래 하는 장거리 비즈니스라고도 많이 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오래 할 거니까 오늘 말고, 이번 주 말고, 이번 달 말고, 이번 회계년도 말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빠져나갈 여지를 주지 마세요. 그럼에도라는 스토리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딱 결정 내는 거예요. 고민될 때 이것밖에 없어. 저는 이것밖에 없다는 단어를 굉장히 나 스스로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할 거야? 되게 해야지. 그냥 해야지. 잘 되게 해야지. 그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이 오는 두 가지 시기가 있는데 그게 천만을 세렉으로 안정적으로 갔어. 미쳐버리겠죠. 좋아서. 그죠? 두 번째는 여섯 레그, 다이아몬드 여섯 레그 각자의 목표가 다 있어. 미쳐버리겠죠. 좋아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사업을 원하고 계신다. 이 첫 번째 내가 천만을 갈 때 안정적인 나의 목표 세력은요, 내 목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번째, 여섯 레그 보석을 갈 때 있잖아요. 이때는 관계랑 시스템의 힘이 필요해요. 제발 감정선 타지 마세요. 슬럼프 올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저 18년 하는데 슬럼프 얼마나 많이 할게요. 셀 수도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네트워크 무너질 수 있어요. 잘 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잘 되기만 하겠어요. 저희 엄마는요, 가게를 하루도 안 쉬어요. 추석 하루, 설 하루. 우리 엄마는 백화점 안 가요. 필요하지 않아요. 가게 계시는데요, 뭐. 그죠? 감정선 타시는 걸 본 적이 없어, 우리 엄마는. 가게 하실 때. 기준을 정하세요. 신랑하고 싸웠다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프죠. 너무 슬퍼도요, 장래 그 며칠 빼고는 출근하시잖아요. 그죠? 딱 직장인이 하는 정도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아메 어렵지 않아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저는 목표도요, P의 목표는 방향성이라고 저희 팀에 많이 강조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의 목표를 꼭 가지셔야 돼요. 행동의 목표. 제가 8월에 그러니까 수석 도전하기 그 재작년이죠, 벌써. 8월에 크리스마스에 그 행사를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트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수석에 얼마나 가고 싶었냐면 그 수석을 EDC,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트리를 1년 동안 안 끄겠다, 나는. 진짜. 뜨거워 죽겠는데 여름에도 저 트리가 막 번쩍번쩍 매일매일 그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해내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목표가 있어요. 저는 더블이 너무 가고 싶어요. 저 반드시 해낼 거예요. 근데 너무 될 것 같은 거 있죠. 어떻게 되면 어떡하죠? 그죠? 잘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된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도 된다 그러고 파트너도 된다 그러고 스폰서님도 된다 그러는데 왜 나만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죠? 아메이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핀업 여러분들 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 도전을 하면서요. 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꿈도 많고 막 그랬는데 도전하면서 많이들 이러세요. 저는요. SP 가는 게 꿈이에요. 막 이러고 PT 가는 게 꿈이에요. 막 아메이 더 잘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시기가 있죠. 그때 돼요. 약간 미쳤다 그러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때 어떤 병에 걸리냐면요. 아, 왜 파트너는 목표했는데 이것밖에 안 하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미친 거 아니야? 한다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사업은요, 이 관계와 관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이 다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본질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아메인 사업의 본질은요, 아메인 사업이란 뜻이에요. 사업. 이것도 진짜 내 사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이 왜 어색하냐면, 우리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안 맞는 옷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저런 사정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저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거니까. 이건 무조건 잘 되게 하는 거다. 그리고 탱크화, 스폰서가 아직도 나의 탱크화를 챙기고 있다. 이거 내 사업 아닌 거예요. 아직도 스폰서가 줌 미팅 들어왔는 챙기고 있다. 아직도 내 사업 아닌 거예요. 스폰서가 아직도 얘 감정이 어떨지 막 살피고 있다. 아직도 내 사업이 아니신 겁니다. 두 번째, 아메이는 사람이 다예요. 이건 관계를 맺는 비즈니스인데요. 소비자하고도 파트너하고도 진심을 다하는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비즈니스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감정의 변수대로 소비자 관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떨 땐 막 신나가지고 소비자 만나러 가는데 어떨 땐 막 잠수 타시는 분 계시죠. 소비자는요, 꾸준함하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내 감정대로 파트너한테 대해셔도 안 돼요. 파트너한테 중요한 거는요, 실력이 아니에요.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믿고 나오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나를 믿고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열정도 쓰고 마음도 쓰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신뢰는 뭘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 자리에 있겠다. 내가 분명히 당신을 끝까지 돕겠다. 그 책임감. 전 그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아메이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똑같죠. 성공을 원하는 사람과 성공을 도우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중간자의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세요.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분과 내 파트너를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꼼꼼히 파트너의 스케줄 챙기시고요. 미팅에 연결하시고 시스템에 연결하시고 스폰서와의 자리에 연결하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과 성공의 기회를 주려는 아메이 회사와 연결하는 것. 그걸 우리는 사업 설명이라고 불러요. 아메이 회사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이걸 내 소비자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나는 이걸 이해했는데 저들은 알까? 무슨 소리 하세요? 내가 이걸 정말 이해했다면 당당하게. 내가 진짜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면 더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사업 설명이라는 게 그거입니다. 네 번째, 아메이는 복제 비즈니스예요. 복제. 나는 제대로 배우고 프랜차이즈 내가 본점이 돼서 그대로 복제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쉬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따라하기 쉬운지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소비자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달라서 잘 모르겠어. 내가 미팅을 듣고 있는데 제대로 안 들어. 근데 이게 복제된다면 내 파트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거는. 그죠? 내 행동부터 점검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아메이는 프로슈머 비즈니스다. 내가 소비자이면서 사업가인 비즈니스예요.
내가 먼저 브랜드 체인지 하고, 내가 바꿨으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바꿨어.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가 브랜드 체인지가 안 됐다면 이 사업을 아직 이해 못 하신 겁니다. 아직도 내가 신제품 프로모션 사야 되는데 망설이고 있다면 아직도 이 사업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은요, 내가 생필품을 지출하면서 돈을 버는 일이에요. 소비자는 지출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우린 지출하면서 그걸로 추가 소득을 내는 일. 나의 평생 고정 반복 소비가 나의 평생 고정 반복 매출이 되고 나의 평생 고정 반복 소득이 되는 일.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적 반복적이기 때문에 인세 소득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메이 소득이 연금 소득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핀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10,000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0원을 은행 이자 지금 4% 주는데 은행에 얼마 예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300만 원 예치하셔야 돼요. 10,000원의 캐시백이 300만 원으로 보이는 그 순간 아메이 사업을 그만둘까? 뭐 바보예요? 300만 원을 버려버려? 그죠? 10만 원 들어오면 3천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6번째, 아메이는 데일리 비즈니스다. 일상이 사업이 되는 일이다. 이거 어디 가든지 아메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처음에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뭐 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도 아메이 생각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외우세요. 아메이는 원래 그런 일이다. 원래 그런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음원을 듣는데 어떤 음원에서 다이아몬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늙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누워서 그 간호사가 오시면 예쁜 간호사 아유 이빨은 뭘로 닦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 오바잖아요. 그리고 어떤 크라운이 자기 막 퍼스트클래스 타가지고 옆에 누가 앉으면 나 퐁퐁장샤요 이럴 거래요. 와 나까지만 가오르는 아메 여행 가가지고 자기 가방 들어준 벨보이 그 사람 후원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만들었잖아요. 일상이 사업이 되는 일. 아메이를 처음 시작하고 명단이 없는 건 맞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 그런데 일상이 사업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명단이 없어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메이를 절대 이해 못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개나 소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 이빨 닦는 애들이. 마트 가는 애들이.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셨죠? 내가 만약 지금 아메이를 정말 잘해내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나한테 아메이로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없애셔야 돼요. 내가 베이스 캠프를 높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아까 들으셨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계속해요. 그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이게 뭔 일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왜 계속할까요? 저는 요즘 많이 깨닫는 게 이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알려줘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저는 안 될까요? 왜 저는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전 언제 SP가 될까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죽어도 안 하는 게 있어요. 본인의 고집 엄청 있어요. 엄청. 탱크와 노트 써야 될 때 쓰라고를 절대 안 써요. 주간계획 세우려 절대 안 세워요. 투두리스트 써야 절대 안 해요. 그리고 막 이런 얘기예요. 이런데 오라 그러면 거기 가서 미팅 들으면 저는 막 기가 더 빠지더라고요. 이상한 발로를 막 얘기하면서 맞죠? 그러면서 다음에 저기 너무 막 열심히 해보고 싶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네. 본인은 미팅을 다 가지 않으면서 이런 미팅 저런 미팅 이렇게 못 간다고 얘기하면서 파트너는 다 왔으면 좋겠는 그거 스폰서는 이 사람을 만나주면 좋겠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버리셔야 되고요. 암에 있는 모든 과정이 지금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파운더스 플래티늄 요즘 5천, 6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은행에
30억 예치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들으셨는데 감이 안 오죠. 30억이 없어서 그래. 이따 생각해봐. 잠이 안 올걸요? 미쳐버려.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그죠?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제발 좀. 너 할 수 있어. 본인 이름한테. 너무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랑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요. 제가 이런 짓을 했어요. 차에서 그 OSR에 예쁜 드레스 입고 그 무대에 서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뉴 수석 다이아몬드 김미경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막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제 아직 안 됐는데 운전하면서 그 수상 소감을 막 미리 연습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울어버려. 여러분들 해보세요. 울다 끝나, 울다 끝나. 너무 되고 싶으니까. 진짜예요. SP 되고 싶으세요? 혼자 아무도 모를 때, 그게 무대 올라가도 하는 거 한 번만 해보세요. 그게 진짜 얼마나 되고 싶은지. 그렇게 되고 싶으면 행동의 포커싱이 맞춰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일론 머스크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그 일론 머스크한테 그 강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뽑을 때, 팀원을 뽑을 때 무엇을 중시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면접할 때 항상 같은 질문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겠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봤던 사람들은요. 그때 그 문제를 맞았을 때 자신의 감정이 어때요? 그때 자기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는지를 소생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정확하게 자기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답을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누굴 뽑았는지 너무 알겠죠? 그죠?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한 번 내릴 때 그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번에도 비슷한 선택을 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달 말고, 이번 회계년도 말고, 이렇게 결정하시면요. 다음 회계년도에 또 똑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선택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해내자로 선택했어요. 왜냐면 저한테 이거 생계비였다니까요. 그죠? 지금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남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인데 이거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솔루션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경기가 아주 난리죠. 그죠? 근데 저희는 아메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진짜 대단한 솔루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 솔루션을 나눠주면서 이번 회계년도, 다음 회계년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핀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